아, 안녕하십니까. 상일여중학교 학생 여러분.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자, 1학년 학생들은 지금 거꾸로 수업을 지금 2학기 들어와서 처음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먼저 교과서는 이제 148쪽을 펴시고요. 자, 제가 앞으로 저기 이제 사회학 단원하고 뒤에 이제 경제학 관련된 단원 부분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집에서 미리 봐서 와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과제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거꾸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수업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미리 강의를 좀 짧은 강의입니다. 길어봤자 한 20분, 2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강의니까 반드시 봐서 와주시고요. 혹시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밑에서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뭐 다목적실이라든가 그리고 점심시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 시간 이제 148쪽 펴주시고요. 오늘은 사회화와 청소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회화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로 잘 알려져 있는 말인데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그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행동 등을 배워서 그거를 내면화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그거를 우리는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삼둥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삼둥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삼둥이가 보면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요. 왜 이제 어른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아빠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들면 안 된다라는 것도 배우고, 최근에는 뭐 훈장님한테 가가지고 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법, 그리고 인사하는 법,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잖아요. 자, 지금 그 삼둥이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화라고 하는 겁니다.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약간 좀 사회학적으로 조금 더 풀이를 제가 해볼게요. 자, 상호작용, 서로 상자죠. 서로 간에 이제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크게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른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 있죠. 자, 그거를 이제 협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경쟁을 한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 경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둘이 그 목표가 조금 상충되는 경우가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경우는 이제 갈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이 사회화를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장소 혹은 뭐 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 또는 그런 기관을 우리는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가정입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식당에서는 아이를 받지 않는다. 왜 아이를 안 받느냐라고 하니까 어린애들이 너무 식당에서 천방지축 날뛰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그 이제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 이렇게 애들이 이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이가 욕을 먹지 않고 보통 아니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어. 저 가정 교육이 잘 안 됐네라고 이런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 기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 바로 여기 이제 학교죠. 자, 이 학교라고 하는 곳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가정이라든가 우리 뒤에서 말했던 또래 집단, 대중매체, 직장 이런 것들은 그 목표가 원래 다른 거였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필요한 지식, 가치, 행동 등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사회화 기관 지금 여기 제가 예를 들어준 것 중에는 이 학교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나머지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이제 사회학적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끝나면 끝날 것 같죠? 네, 고등학교를 또 갑니다. 자, 고등학교 끝나면 또 끝날 것 같죠? 뭐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사회에 그냥 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에 나가면 또 끝날 것 같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도 또 다시 배웁니다. 뭐 대학원을 진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땐 또 직장에서 필요한 직장 교육을 또 받게 되고요.
퇴직을 했을 경우에도 그 이후에 또 뭔가를 또 배우러 다닌다면 그 역시도 또 사회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루어지는 게 이 사회화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이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자,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사회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재사회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재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어, 기존에 내가 배웠던 거에서 또 벗어나서 또 다른 새로 등장한 지식이나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보면은 예전에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자,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도 일종의 제 사회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취직을 새로 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치기공사라고 이제 이빨을 만드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치기공사 직업이 좀 적성이 맞지 않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자, 직장을 그만뒀고 이 친구는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걸 되게 좋아해서 여행사 직원이 되는 걸 꿈꿨고, 그래서 여행사 직원 교육을 받아서 지금은 여행사 직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그동안 배웠던 것과 다르게 새로 등장한 지식, 가치를 배우는 거,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설명을 익히는 거, 요거를 재사회화라고 한다라고 해서 두 번째 중요 개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일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 기능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회 안정적 유지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갈 때 제가 창문으로 넘어가지고 교실에 등장한 적이 있나요? 없죠. 저는 보통 앞문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밥 먹을 때는 항상 손으로 먹지는 않고요. 수저나 젓가락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여태껏 쌓아왔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지금 그 후세대로 전달을 하고 그걸 발전시키는, 뭐 축적을 해나가는 과정도 이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문화의 전달과 축적의 측면에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청소년기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도덕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질풍노도의 시기, 과도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질풍노도의 시기, 뭔가 이제 휘몰아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자, 질풍노도의 시기 무슨 뜻일까요? 예, 말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요즘 말로 뭐 중이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자, 청소년기 때는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좀 뭔가 뒤죽박죽되어서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도 있고 혼란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그냥 이제 사회학적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구 관계를, 또래 친구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때 사회화는 이제 독립된 자아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야 좀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청소년기는 요저까지만 이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자, 앞에서 이제 사회화랑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러분들 만약 시험을 봤다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자, 이제 지위, 역할이라는 말 되게 자주는 들어봤겠지만, 근데 요거를 뭔가 좀 사회학적 용어로 이제 좀 공식적인 언어로 좀 표현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집에서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집에서는 아들인데, 지금 하남 저희 집에서는 저는 남편이라고 불립니다. 한 여자 남편으로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오면 저는 학생들은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또 학생의 신분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동호 학생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즉,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한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사회적 지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사회적 지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귀속지위와 성취지위가 있습니다. 자, 귀속지위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 자, 저는 태어나 보니 아들이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남자였고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 저는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뭐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지위를 저희는 이제 귀속지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성취지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귀속지위가 그냥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졌다면 성취지위는 노력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지위를 얘기합니다. 자, 예컨대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지위는 성취지위일까요? 귀속지위일까요? 예, 이제 성취지라고 보셔야겠죠. 학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올 때 입학원서 접수하셨죠. 그래서 합격을 하셨고, 이제 배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자는 시간에 등교를 하셔가지고 이제 학생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회사원이라는 지위, 뭐 선생님이라는 지위, 이런 것들 다 이제 성취지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걸 조금 개념 구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빠는 귀속지위인가요, 성취지위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예, 아빠는 성취지위입니다.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아빠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한 여자의 남편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되든지 아니면 입양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아빠라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라든가 엄마, 그리고 뭐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성취 지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귀족으로 태어났는지 노예로 태어났는지 이런 귀속지위가 중요했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지위, 현재적 지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는 이제 역할인데요. 자, 방금 우리가 지위를 배웠잖아요. 그럼 그 지위에 맞는, 지위에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흔히 역할을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요.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 뭘까요? 뭐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과 이제 잘 지내야 되고, 아까 뭐 담임으로서 열심히 학생들과 관심을 가지고 뭐 상담도 해야 되겠고,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자, 이런 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학생의 역할은 당연히 뭐 학교 열심히 나오고 선생님과 잘 지내고 뭐 옆에 교우들과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역할은 일정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개개인의 행동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따로 이제 설명이 되진 않지만 이거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 고등학교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자면, 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할 기대라고 사회학적 용어로 정리를 합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을 때 그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역할 기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근데 사람마다 행동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거를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역할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자, 학생이라면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역할 기대입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그러진 않잖아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조는 친구도 있고.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수업 시간에 조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역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역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걸 역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념 정리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개인의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데, 자, 아까 같이 역할 기대에 따른 역할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받죠. 여러분들 착한 행동하면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잘하면 뭐 상점도 받고 그러지만, 자, 잘못 수행하면, 즉 역할 행동이 역할 기대에 맞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떤 제재나 비난을 받습니다. 뭐 벌점 받든지 선생님한테 혼나든지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한 개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지위에 따른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은 한 집안의 아들이고, 그리고 한 여자의 아내이고,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입니다. 교사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들로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되죠.
아내한테는 저 남편으로서 사랑을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으로서는 학교 열심히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역할 갈등의 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되게 갑자기 좀 아프시다고 하시네요. 자, 근데 저는 아침 8시가 되었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 시간이 늦었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아들로서의 역할과 선생님의 역할 사이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역할 갈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하나의 역할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겠죠. 뭐가 더 우선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 결정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할 갈등 해결 방안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역할 갈등까지 해서 8-2단원 이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 설명이고 자세한 과제는 수업 시간에 제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